긴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재무 씨는? 출근도 두려웠지만 체중계가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야, 외갓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방금 밥을 주셨는데 떡 먹어라, 전 먹어라, 계속 과일 주시죠. 먹어라. 계속 주시죠. 거의 뭐 식폭행을 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중은 어떠신가요? 행복하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예, 지금 뭐 화면으로도 굉장히 제가 행복해 보이는데, 선혜 씨는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좀 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 눈 깜짝할 사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아니 어느새 6일이 지나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굉장히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이번 설 연휴 길었지만 좀 그러니까, 아쉬웠다. 네. 다음 추석을 노리겠다. 추석도 길어요? 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개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못 길게 봤는데 연휴가 길구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겐 올해 추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짧지만 긴 듯, 길지만 짧은 듯 이렇게 쉬는 동안에 사실 그럴 때 있어요. 네. 우리 증시는 쉬는데 미국이 막 올라. 그러면 아 우리 그냥 열렸어야 되는데 이럴 때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번엔 좀 반대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얘기 뭐 많은 분들 네. 이야기 하시겠지만 딥시크의 어떤 쇼크, 충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 엔비디아 막 하락하고 할 때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시장 안 열리고 있어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의 이슈를 이제 다 반영해서 오늘 시장에 그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하락합니다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분과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보노님도 인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인도 지수 뭐 인도 시장 얘기하시던데 인도 투자의 진심인 또 NH투자증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좀 해드리죠. 요즘에 뭐 인도 증시 왜 이렇게 빠지냐라는 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도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도 기업 어디에 투자할까?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2월 4일 그리고 2월 14일 아침 10시에 우리 아침엔 투자에서 인도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지훈 부장님도 그리고 백창규 부장님과 함께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인도 투자 유튜버 강왕맨 님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날 강왕. 저도 인도행 비행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크고 있다. 진짜 유망한 나라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는 건 많이 듣지 못해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이지만 저희가 월요 주간 전략 준비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긴 연휴를 지나고 오면 마치 오늘이 금요일이지만 월요일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진짜 월요일 같아요. 막상 월요일 만나게 되면 월요병 장난 아닐 맞아요. 거거든요. 네. 미리 만나는 월요병 치료제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진짜 네, 너무 오랜만에 네. 뵙고요. 네네. 어떻게 긴 연휴 잘 쉬다 오셨습니까? 아, 예. 제가 이번에 연휴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왜요? 왜? 어떻게 또? 이제 요 정도 시즌에 보면 네. 아이들을 이제 해외 스쿨을 보낸다거나 이런 캠프도 것인데 좀 가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혼자 한 2주 동안 있어 보니까 2주나? 예. 오. 힘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피부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좋아지시- 아니 혈색이 도는데 지금? 웃음이 지금 끊이지 그러니까. 않으시고. 팅팅 뿌은 거고. 그래도 우리가 띵띵 지켜주자고요. 부은 거. 힘드셨대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래서 네. 이제 심심하니까 어. 부모님 댁도 갔다가 이제 그 장인 장모님 댁도 갔다가 네. 이렇게 하는데 살만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와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이도 명절을 먹어줘야 돼요. 네네. 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본인 피셜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화면으로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 우리 차장님과 함께 많이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달려봐야 되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사실 우리는 증시를 쉬었지만 천지개벽했었던 한 주 진짜,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으로 부정되고 라이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 분야에 뭐 라이벌을 넘어서 이게 생태계 파괴자 아닌가 하고 네.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모처럼 이 비관과 낙관끼리 싸우는 모습들도 진짜. 상당히 좀 보였었고 맞아요.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뭐 뒤에 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증시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미국에서는 변동성은 되게 높았지만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유럽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올해 투자 논리, 25년의 투자 논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증시도 오늘은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의 변동성, 특히나 테크에서 반영을 할 그러게요. 뿐인 거지 네. 업종적으로 종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반영하는 것은 딱히 없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의 무게를 두시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전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이하늘님도 갑자기 네. 나타난 시기라고 해주셨는데 딥시기.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시기구나. 시기를 네,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딥시크의 그 시기. 그 진짜, 딥식이 그러니까 많은 또 이제 분들이 네. 굉장히 좀 많이 아팠다 얘 때문에 하시는 분 미장지 그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딥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저 그런 것도 좀 써봤어요. 그러네. 딥시크가 저도 워낙 바로 난리니까 깔아봤어요. 또 네, 바로 해봤어요. 깔아서 써봤는데 네, 다시. 네. 근데 뭐 차이를 느끼시겠던가요? 저는 이거 되게 비슷하다. GPT랑 뭐 그런. 솔직히 인상을, 얘기하면은 네. 한글은 더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더 딥식이 낫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이할 AI.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을 한 것은 단기간에 너무 먼 미래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AGI 전에 우리가 LLM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생각을 해보면 모든 언어를 한 가지의 플랫폼이 전부 다 제일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이번에 딥식이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한글은 얘가 더 잘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은 더 싸게 만든다라고 하고 네. 이거를 뭐 이제 그 챗GPT 거를 갖다 썼든 놨든 이게 떠나서 네. 지금 현실적인 비용 그리고 이걸로 구현 가능한 것들이 범용이 아니라 약간 특화된 AI들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 AI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지금 미국장에서도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때문에 핑계로 더 많이 빠지고 사실 개별 AI 솔루션들은 딱히 안 빠지거든요. 자, 이런 것이 AI가 우리는 좀 넓은 개념으로 갔었는데 범용이 될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깊고 좁은 길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올라가는 경우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로직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기만 하면 생각보다 지금 어떤 오픈 AI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빈틈이 꽤 많았던 것 아니야? 제일 싼 AI 아니면 무언가 한국어든 다른 쪽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AI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학습에 특화된 AI 생각보다 영역이 많아질 것 같아. 사실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 사실 카카오는 좀 더 안 좋긴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토종 플랫폼들을 부정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꿀 때 여기 오히려 지금 저는 이거 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뭐 이미 답이 나온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쪽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식이라고 부르니까 좀 친근한 느낌. 인식이 삼식이 부르는 것처럼 식이라고 하니까 벌써 애칭이 좀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망고님이나 메롱님이 이 중국 개인정보 털릴까봐 뭐 무섭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미 어차피 그런 그 얘기도 얘기를 할 있어요. 테니까 맞아요. 좀 물어보자고요. 우리 오늘 전문가 모시고 우리 사장님께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연휴 증시 점검 빅테크에서 비테크 안일비 안일비로 갑니다. 비테크예요. 연휴 동안에 진짜 빅테크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정말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 미국의 AI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자금을 쏠려갔던 우리나라에서 미국 투자를 해야만 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트럼프지만 트럼프보다 더 임기가 없는 것은 AI였어요. 네. 실제 그래서 미국발 AI 테마가 올라갔을 때 환율도 막 요동쳤었고 그렇죠. 우리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 흡수했던 거죠. 근데 마침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거는 미국이 혼자 하는 게 아니네. 중국도 할 수가 있네. 네. 여기서 상상을 해보면 다른 AI 기업이 더 나올 수도 있네. 전 이게 제일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으로 조금은 더 확신하게 되는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들이 하나씩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유럽 시장이 보여줬듯이 그 다음은 한국 시장이 보여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또 굉장히 괜찮을 수 있어요. 실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반도체 기업 전 세계에서 뭐죠? 최근 한 달에서 한 일주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심국제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자, 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에 이런 방향성이 AI의 승자를 우리가 누가 될지 예측하는 거는 주식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누가 이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익으로 얻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에서는 네. 첫 번째 탈미국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스탠스가 나온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자가 다 먹는 게임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대로 저는 비테크, 그러니까 빅테크가 아니라 비테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테크가 생각을 아닌. 해요. 네. 맞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크루즈 여행이 진짜 대유행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 크루즈 여행에서 글로벌 1등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거든요. 엔비디아보다 24년도 1년 수익률이 어제 기준으로 역전이 됐어요. 자, AI 좋은데 우리는 이 트렌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아는 AI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내가 모를지도 모르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 종목을 잡을 수 있고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면 시차를 두고 한국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오늘 차차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 시선을 조금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경제보다도 트렌드, 성장이 아니라 유동성.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올해 우리 증시에서 좀 좋은 수익률을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장표도 많이 준비를 하셨고 자료를 그만큼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또 이혁진 차장님 오랜만에 금요일 날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끝나고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맞아요. 궁금한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뭐 크루즈 얘기를 했는데 여행 좀 가세요, 선아 씨. 저? 이렇게 보내려고 혼자. 아니야 진짜 없으면 안 되는데 여행도 시간이 없어서 여행도 못 그러니까요. 가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트렌드 따라가야 됩니다. 크루즈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빅테크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수익 낼 거는 네. 그 소문이 안 난대. 맞아요. 오히려 막 이렇게 떠들지 않은 데 있을지도 네. 모른다라는 말씀 같아서 맞습니다. 오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장표 보시면서 이제 네. 하나씩 말씀을 네, 드릴 좋습니다. 텐데 제가 지금 일단 시장 얘기를 하고 뒤에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심적으로 본 거는 첫 번째 뭐 당연히 누구나 보는 딥시크 이걸 어떻게 네. 볼 것인가.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비관을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행복회를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로는 FOMC가 끝났어요. 근데 FOMC에서 사실 이번에 점도표도 안 나오고 볼 거 없었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되게 매파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매파적인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이게 두 번째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부터는 통화정책 또는 이제 정책 관료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통화정책에서 FOMC를 보니까 생각보다 사후 대응하실 것 같아요. 선제 대응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사후 대응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유럽이라든지 비미국 지역에서는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왜일까요? 보편적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니까 통화정책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ECB와 캐나다가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미스매칭. 우리나라도 올해 3번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아직까지 한 번이에요. 네, 패드워치로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미국 지역에서의 유동성 랠리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구도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먼저 증시의 수익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이제 지난밤 이제 업데이트 못했는데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나스닥만 크게 많이 빠졌다. 일본이 따라갔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증시 전반이 크래시가 될 수 있는 이벤트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우가 올랐고 또 같은 반도체로 보더라도 대만은 또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AI에 대한 패권이 의심이 안 됐던 영역에서 종목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빠진 것이지 이게 시장에 크래시를 낼 만큼의 무언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홍콩 항색이나 영국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것들 또 저는 항상 이제 브라질이나 중국 시장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이 퍼지는 구간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은 브라질이나 중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비미국 지역에서의 양호한 수익률을 좀 기대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슈를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딥시크예요. 봐야죠. 딥시크를 볼 때 지금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24년도부터 정말 판이하게 다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AI가 갔을 때 반도체가 간 게 아니라 사실상 엔비디아만 간 거예요. 여기에서 시가총액 순위도 반도체에서 거의 5위권이었는데 1위로 바뀌었죠. 즉, 이 올라가는 것에서는 분명히 이익이었는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요가 굉장히 컸죠. 그 가수요의 배경은 지금은 하이퍼스케일 투자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되었어야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4개의 기업들이 이 AI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A100이 나오면 A100 사고 H100이 나오면 H100 먼저 사고 그 다음에는 B100 나오면 선제 주문 넣고 근데 여기에서 TSMC가 야 우리 이거 생산 못해 그러면 한 라인을 통해서 생산을 해줄 테니까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줘. 자, 이런 것들이 24년도부터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빠졌냐? 엔비디아가 망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의 B100 칩이 재고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H800 같은 저사양의 반도체만으로도 생산을 가능했구나. 이 정도 스펙을 낼 수 있구나. 이게 사실 트리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반도체와 엔비디아 간의 수익률 괴리가 어느 정도는 좁혀지는 것이 저는 상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측면이 좀 있죠.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좀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죠?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뭘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중간중간 덜컥거리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 구도를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위기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수학이나 코딩 이런 것들이 오픈 AI나 메타 라마 뭐 이런 부분보다도 더 스펙이 좋은데 개발 비용은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네. 칩도 더 싼 걸 썼으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이엔드 칩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위기론의 근거이고 자, 반대로 기회론은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주선 이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1호를 먼저 쏴서 미국이 이건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우주 투자를 더 많이 늘렸던 과거의 사례죠. 미국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도 핵무기 개발할 때도 똑같이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에 AI 투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과연 이 위기론을 딛고 바로 기회론으로 갈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못 가느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딥시크를 바로 우리가 써봤잖아요. 네. 네. 다운로드 받으셨죠? 네. 네네. 자, 그럼 무슨 통계가 나올까요? 딥시크 다운로드 건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엄청 올라가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악재죠. 네. 앞으로 스푸트니크의 모멘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딥시크의 다운로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를 한번 견뎌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미국의 선택이요. 심판은 미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H800 저사양으로 만들었어. 그럼 미국은 뭐부터 할까요? 투자하기 전에. 중국이 그것도 수출하지 마. 막는 것부터 제재부터. 그 칩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그 칩 수출하지 마. 그러니까 심판이 생각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칩 수출에 대해서 중국을 추가 제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입장에서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는 당연히 제가 보더라도 이번엔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맞아요. 네. 자, 근데 그 가는 길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는 과정에서 숱한 악재들을 먼저 겪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단기 이제 제가 봐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면 $110 정도가 거의 뭐 더 빠질 수 없는 하단 이제 낙폭과대 시그널이 다 뜨는 자리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지 지금부터는 테크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비테크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면 위기론과 기회론 뭐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는 길이 실제로 우리가 심판의 생각을 해보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실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인터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경쟁은 좋다. 그리고 이제 싸게 좋은 성능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결론적으로 트럼프 자주 얘기하는 거는 항상 싼 얘기예요. 적은 비용. 네, 즉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AI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우리가 보는 주심이죠. 주심의 생각도 가격 생각을 이번 기회로 하게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판과 그리고 경쟁 구도나 시장에서의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바로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가기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비테크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일제 AI 밸류 체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차장님 저 여기서 네. 이제 시기 얘기를 우리가 예. 딥시크 얘기를 했었으니까 딥시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두 개가 있었어서 네. 좋아요.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고사양이 H백이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저사양을 네. 썼다 H100. 이건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일각의 주장에서는 예. 사실은 H100 5만 개 있다. 그렇죠. 몰래 있다. 빼갔다. 있다 네. 있는데 이게 어쨌든 중단이 된 상태니까 고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네. 저사양 얘기를 한 거고 또 이 비용도 뭐 10분의 1, 뭐 일각에서는 17분의 1 뭐 네.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들인 돈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요즘 이거 딥시크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우리가 하네. 믿을 네. 수가 있을까? 첫 어.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저사양이라고 해도 어쨌든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엔비디아한테 악재가 맞나? 네. 이런 것도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좋아. 그러니까 첫 번째 엔비디아의 유불리를 따져보면 네. 자, 이제까지의 반도체 데이터 센터 투자는 4개 하이퍼스케일러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이퍼스케일 투자를 했었던 배경은 이거 우리가 AI를 돌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밀집도를 높여야 되고 HBM은 더 적층으로 쌓아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가공하고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이엔드 칩을 계속 덮어놓고 샀었어요. 근데 이번에 AI가 보여준 거는 저는 그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갤럭시, 그러니까 H100, B100, 그 전에 A100 이게 뭐 신제품이 계속 고가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갤럭시가 이전까지는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근데 언제부터 빠졌을까요? 단가를 높이지 못했을 그 순간부터 이번에 갤럭시 25도 가격 똑같이 나왔죠. 네. 못 올라요. 자, 즉 이게 그래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한데 가격이 올라가야 이 이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엔비디아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은 고가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담보된 수요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조차도 저 방법이 있네? 근데 문제는 오픈소스예요. 네. 맞아요. 오픈소스예요. 네. 해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때부터의 개발 비용은 얼마일까요? 10분의 1이 아니죠. 더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네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하이퍼스케일 투자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을 해야만 AI에 내가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 약간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가를 계속 이제 B100 이제 블랙을 나오면 무조건 담보된 수요가 있었죠.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고 실제 사실은 뭐 사실 그건 제가 예단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흔드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겁니다. 근데 실제 이게 제가 어디서 좀 생각이 드냐면 너무 좋은 질문인 것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비트코인 때보다 비교훨씬 낮아요 지금.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저 그게 참 이게 왜 도대체 AI라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 과거의 채굴기 사이클보다도 더 큰 사이클인 것 같은데 네. 밸류에이션은 과거에 50배가 하단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40배가 상단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저는 그 바로 말씀드렸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양적으로 해야 돼요. 채굴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AI는 사람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양적으로만 반도체를 우겨 넣는 것이 정말 유일한 답일까? 하는 의심들이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를 계속 의심하게 하고 밸류에이션을 낮췄던.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건 정반대죠. 무조건 더 많이 투입하면 당연히 더 많이 채굴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를 흔들었다. 근데 뭐 엔비디아 주가를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AI의 한 가지 좀 판이
바뀌었다. 엔비디아의 단점인 점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엔드 모델들을 더 높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의심을 할 수 있고 새롭게 해볼 만한 오픈소스가 생겼다.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거쳐야 되는 과정? 예, 라고 단순하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네.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 투자 대비 얼마 벌어? 이 분기가 아, 지날 맞아요. 우리가 의문점이었지, 분기가 진짜. 지날 때마다 사실은 그 맞아요.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던 차에 네. 10분의 1 가격으로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뛰어난 거 맞아요. 만든데 너네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새로운 산업에서는 투자할 때 돈을 이렇게 넣어줘야 투입을 해줘야 된다는 그 적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놓치면 투자 과다가 되는지 투자를 너무 안 해서 투자 과소가 되는지 이제 그게 판단되는 그렇죠. 건데 네. 지금은 지금 모르는 너무 영역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네. 오픈 AI가 다 먹으면 이게 제가 갑자기 아예 특집이 됐는데 네. 오픈 AI가 다 먹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플랫폼 선점 효과가 제일 중요하죠. 아. 근데 이미 그 판은 약간 흔들린 거죠. 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자 넷플릭스가 너무 콘텐츠가 좋아요. 맞아. 근데 넷플릭스가 5만 원이야 월. 근데 디즈니가 좀 콘텐츠는 안 좋은데 디즈니 플러스가 10,000원에 안 돼. 그럼 디즈니 MS가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매력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콘텐츠라는 거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 무료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네. 그렇게 가격으로 붙기 시작하면 맞아. 오픈 AI는 정말 비싼 유료 모델을 지금 계획된 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운 GPT 시리즈 미니 바로 무료로 푼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뭔가 자꾸 이 수익화되는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2차 전지랑 되게 비슷한 사이클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방만 보고 달리다가 하면서 이 중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중간재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아. 예, 중간재에 대해서 지형 변화에 이제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다만 엔비디아를 생각을 하면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 있겠죠. 10년 뒤에 엄청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덜컥거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그냥 잠깐 노이즈로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너무 테크의 비중을 좀 너무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빅테크로. 맞아. 예, 저는 차장님의 그 비용 이야기가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 주변에 사실 챗GPT 유료 버전에 대한 벽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딥시크는 무조건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연휴 동안 심심하니까 계속 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이거 비용에 대해서 문턱을 굉장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전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약간 경종을 좀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엔비디아의 개발자들이 그동안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저 이거 사주세요. 저 돈 더 필요해요. 투자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쵸. 고비용으로 개발했다가 우리는 단순히 수용자였어요. 오픈 AI가 그렇다던데. 알트만이 그렇다던데. 젠슨왕이 그러네. 젠슨왕 그 이번에 CES 가도 젠슨왕이 사인해보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 단순한 수용자였는데 이번에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중국에서만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딥시크가 이렇게 했어. 근데 3년 만에 했대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알리바바가 딥시크를 넘어서는 네네. AI를 또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개발자분들도 이런 시도를 할 거예요. 더 싸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볼까? 분명히 요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수용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상품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대비를 하자. 예. 그래서 오히려 AI도 한국 AI 한번 주목을 해보시자. 예. 서프라이즈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시선을 보고 오늘 네이버를 좀 봤습니다. 네, 그 얘기로 빨리 이제 가야 돼서 네, 부지런히 네, 저희가 네. 시기 얘기를 너무 많이 예, 여쭤봤네요. 예. 네. 아무래도 뭐 메인 주제다 보니까. 맞아요. 자,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보시면 자료 네. 보시면 실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SMIC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예, 그리고 알리바바.
알리바바 플랫폼이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올랐고 기가 디바이스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또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일종의 팹리스 기업이에요. 설계하는 기업. 이런 중국의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일 많이 빠진 거는 기존의 AI 패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그냥 반도체 빅숏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자, TSMC는 올라요. 대만 증시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TSMC는 생산만 해주면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초점을 이제 누가 승자가 되던 간에 좋을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소프트웨어가 나름대로 좀 안전판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AI 반도체보다도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이 딥시크 얘기를 끝나고 이제 환율과 금리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번 일이 미국의 쏠림을 나름의 해소할 수 있는 트리거가 돼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딥시크 공개 이후에 위안화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환율과 금리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리라든지 CPI 사이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도 추가적인 우리의 금융 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트리거로 이번에 딥시크 상태가 아주 나비 효과로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고 신흥국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위안화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 먼저 보여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AI로 생산성이 좋아지면 미국 경제만 독야청청 좋아질 것 같지만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좀 해피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FOMC예요. 사실 제가 보는 주식의 구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FOMC는 원래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잖아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파월의 이야기만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뭐랄까요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5번이나 강조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금리의 이제 인하 확률이 상반기 확률이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심지어 연준의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워싱턴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데이터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금리 뭐 빨리 안 떨어져 줄 것 같다. 자 이걸 보면서 연준은 선제적 조치를 트럼프의 임기 시작 전에 다 했구나.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보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후 대응 모드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1, 2, 3월의 CPI가 지난해 기저효과가 높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상반기에 한번 내릴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이상 할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가 흔들리면 더욱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사실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FOMC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연준은 사후 대응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스탠스를 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열기 전에 조금 주목을 했던 부분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 요구 발언을 계속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파월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 할까요? 전화도 없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건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선제적 조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미리. 그게 이제 임기 직전까지 금리 인하를 미리 빼놨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딱히 불만이 없고 향후에 금리가 내릴 때가 되면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파월뿐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우린 할 거 다 했어. 지금부터는 데이터 보고 판단할게. 근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저는 1, 2, 3월에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색적 금융 여건을 굉장히 쪼일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1월 달에 발표된 12월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게 끝나가거든요. 이제 나올 데이터가 어제 PC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1월의 데이터가 2월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저는 금융 여건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 연준한테 하나씩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단서들을 적어도 3월 내에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CPI든 뭐 아니면 이제 고용이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또 뒤에 장표에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은 연준은 사후 대응을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은 사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 사전 대응을 계속 비미국 지역에서 할지가 첫 번째. 그리고 제가 3월
내외로 미국의 고용이 타이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 이 두 가지를 좀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세가 어떻게 될까? 근데 러트닉이 생각보다 되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제일 높을 거고 이 관세로 미국의 현지 생산을 압박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멕시코랑 캐나다 관세는 보편적 관세랑 별도다. 얘네만 또 한 번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보편적 관세는 4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반도체 보조금은 안 줄 가능성을 좀 높였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각국에서 이거 지금 사전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22의 연속 금리 인하, 캐나다의 사전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이민자들을 추방하더라도 생각보다 이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지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21일부터 연방정부 기관의 신규 채용을 중단을 하고 2월 8일 이후에 임용 내정자 발령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정책 담당관의 공무원 강제 휴직이라든지 해고 이런 걸 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임금을 타이트하게 운영해 이제 임금의 수준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 대한 지출이 높았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이거를 자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3월 정도 내외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CPI는 기저효과, 고용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연준의 어떤 인하 단서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이 금융 여건이 타이트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말하던 대로 하네요. 네, 공무원 재택하고 싶어? 집에 가.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전 해왔잖아요. 트럼프에 대한 네. 오해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네. 어디로 튈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신보수주의의 정치인들이었는데 지금은 기업인들로 바뀐 거고 또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음모론을 하나 제기를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리스크는 뭘까요? 미국의 우선주의에 가장 걱정되는 거. 가장 걱정되는 네. 거요?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상대국의 동맹이죠. 아, 동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뭉치는 미국이 거. 우선주의를 하는 것이 왕따가 되는 거랑 한 끗 차이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자기네들도 우군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할 때 머스크가 뭘 하냐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약간의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캐나다 총리도 사퇴를 했죠. 근데 이번에 독일에서도 총리를 새로 뽑는데 머스크가 영상으로 그 지지 연설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건 내정 간섭 아닙니까? 머스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면 누가 봐도 내정 간섭인데 이거를 머스크가 하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 애매한 국가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군 확보하는 모습들, 우군을 확보하는 모습들. 우군이 또 실제 오른쪽이기도 하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정치 성향의 어떤 카르텔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왠지 트럼프 밑보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최근에 캐나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캐나다 계속 때리니까 네. 이제 트럼프랑 앙숙인 총리가 더 미워 보인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힘 한 번째 주라고 그러니까 그쵸. 해결하려고 갔는데 막상 뭐 해결되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종목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도움되는 그래요. 것들을 가보죠.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정표를 좋습니다. 보시면 저는 지금은 경제 지표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네. 트렌드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률보다는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시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라든지 해외 증시들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식들을. 같이 가는 건 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도 갖고 말씀을 드리죠. 떨어질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금리가 장기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네. 다만 장단기 금리 차는 거의 높은 확률로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준 금리는 떨어뜨리는 상황, 단기 금리는 떨어지는데 장기 금리는 이제 견조하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은행주들이 기본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밑에 보시면 일본 은행이나
미국 은행이나 심지어 영국에 있는 은행까지도 신고가예요. 우리나라 은행만 정치 리스크로 한번 크래시를 맞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은행. 자, 그 다음에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가 의류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 건 스트리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랄프 로렌과 에르메스가 신고가예요. 근데 룰루레몬이나 나이키는 저기 바닥에 있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어떤 트렌드가 있길래? 플렉스? 플렉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일본의 조조타운 스트리트 옷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저는 저번에 제가 한 가지 포커스로 스트리트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네. 여기에는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올드머니로 부유해 보이는 컬러와 부유해 보이는 여유로운 이제 옷의 폭, 크기 그렇죠. 이런 네.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에슬레저 룩을 아무도 안 입어요. 네, 왜냐?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여유가 없어 보이고.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오. 룰루레몬 한번 가보세요. 룰루레몬에서조차도 여유 있는 옷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올드머니 룩이 바로 이 랄프 로렌이거든요. 이 랄프 로렌이 에르메스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자, 이런 것처럼 약간 웜톤에 웜톤이 잘 안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못 입는데 랄프 로렌 옷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좀 여유 있는 품 이런 부분들의 의류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에슬레저 스포츠는 주가가 안 좋고 네. 이렇게 랄프 로렌과 에르메스는 주가가 쭉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류를 그냥 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의류는 복종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지금 실제 우리나라의 기성복은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스트리트나 이런 데는 연간으로 40%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의류를 통으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 복종의 트렌드를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전 더 흥미로운 거예요. 엔비디아보다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가 주가 수익률이 24년 이후로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인터컨티넨탈은 호텔이죠. 기본적으로 여행이 느는 건 오케이. 근데 크루즈가 호텔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자, 크루즈 여행 왜 난리일까요? 크루즈 여행이요?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그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실 때부터. 실제 중국에서도 크루즈 여행이 6배 증가했고, 네.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크루즈 여행의 입항 건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들어오는 유행이에요. 유행입니다. 크루즈 안에 뭔가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진 건가요? 뭔가? 그쵸. 자,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니즈가 있어요. 네. 우리 왜 식당에 갔을 때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루즈를 타면 이 나라도 갈 수 있고 저 나라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집에 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젊은 층이 크루즈 여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형 크루즈,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 선들을 보면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서 액티비티 번지 점프 같은 것도 러닝 만들고. 트랙이 있던데요, 위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 초대형화된 크루즈 선에서는 액티비티를 전부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야. 먹는 건 공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액티비티도 하고 싶고 이 나라 저 나라를 가고 싶어. 근데 크루즈는 럭셔리한 느낌조차 있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싸요. 그래요. 호텔 가격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생각보다 싸요. 예전에 크루즈 하면 이제 중년 약간 이후에 뭔가 그런 느낌이 왜냐 한 저는 달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맞아요. 아닌가 봐요. 옛날 크루즈는 조용히 그러니까. 이렇게 와인 한 잔, 모히또 하나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크루즈였고, 네네네네. 지금은 막 물에 빠지고, 막 탑 같은데 그 대관람차 같은데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젊은 세대 감성으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유행에 민감해져야 된다. 근데 유행에 왜 민감해져야 되냐? 두 가지요. 매크로적으로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Z세대들이 소비를 여력을 늘리는 사이클에 왔어요. 왜? 자기는 소득이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거는 상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어머나. 네, 다사 사회입니다, 이제. 그래요. 일본처럼 많이 돌아가시는 사회가 될 거예요. 네. 위가 우리가 이제 거꾸로 종모형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환원을 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상속을 하죠. 네. 근데 상속을 저희 같은 이 끼인 세대들이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손주한테 하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Z세대들의 소비에 너무너무 잘 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터 이렇게 에스테틱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네. 자, 이건 빅 트렌드입니다. Z세대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 양적 성장이 막 되는 곳은
이거 10년 가요. 이 트렌드는 10년 갑니다. 지금 우리 뭐 이제 막 전에 보톡스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20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 번 정해진 메가 트렌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트렌드를 유발하고 있는 세대는 Z세대다. 이 Z세대들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고 상속을 받았고 소득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어린 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10배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혁진이 형 뭐 너무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야, 형님. 예, 아니,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게 네, 네. 우리 아침에 투자는 이렇게 크루즈 얘기하고 있으면 가격을 다 찾아서 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익 기준 360만에 처음 15일 알았네. 갈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걸 나눠보면 가성비 있네? 라고 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실 호텔 가격이 수도 너무 비싸졌으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은 내가 자고 일어나면 그 호텔이에요. 그 안에서 다 하는 거니까. 크루즈는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르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제가 Z세대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저것 먹고 싶고 이런 트렌드가 아 크루즈를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좀 더 시니어들이 호텔 가격이나 기존의 소비품들의 가격을 너무 올려놔서 크루즈가 가성비 있어 보이게 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저는 크루즈가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에서도 뭐 이제 특정 기업을 언급하긴 뭐하자면 면세점은 밸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면세품 사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기항해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의 문화를 즐기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피부과 의사님들은 이제 기항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들르면 이제 바꿔 가는 대박이죠. 거야. 네, 여기 이건 블루오션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이디어. 네, 기항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지금부터 자료를 한번 보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 우리 증시 제가 오늘 증시를 어떻게 볼까 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노란색이 설 연휴 전후의 평균 수익률 4년 평균이에요. 요 수익률이에요. 요게 바로 설 연휴고 이게 전후예요. 당연히 연휴가 기니까 기본적으로 팔아서 대응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4번 정도의 회차가 있었는데 4번 모두 올랐고 그리고 D+4에서 5까지는 평균적으로 2%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네. 예, 여기에 한 가지 20년 제가 이제 20년을 뺐어요. 20년 팬데믹이 한 중간이었었기 때문에 1월이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연휴 직전의 10일보다도 이후의 10일의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빠지면서 시작하면 주식은 막론하고 어떤 주식에 대한 취향차를 막론하고 장전 공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제 그 장 초반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바이오 업종 계속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미 반응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채 10년물이 4.5가 깨지면 조금은 더 반응이 더 세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빅테크, K 빅테크가 좀 이제 쉴 것 같아요. 그리고 K 배터리는 2월 이후 쉴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조선일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방산일 수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누구 하나가 움직여야 되는데 테크 빼고 배터리 빼면 남아 있는 거는 바이오밖에 없다. 그리고 마침 AACR이나 아스코 같은 이벤트들이 4월, 5월 계속 촘촘히 박혀있는 사이클이 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바이오 업종들을 뭐 예를 들면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드스닥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이런 수급 모멘텀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목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되고 있고 트럼프의 규제 완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대출을 더 늘린다라고 이미 뉴스에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 은행들이 이번에는 같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은행들은 신고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밸류에이션이 더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은행 밸류에이션 괴리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익도 이익인데 이제까지 디스카운트의 핵심 배경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실제 미국 대비 주주 환원율의 하락 이제 디스카운트 부분과 이제 PBR 밸류에이션의 디스카운트 부분이 거의 30% 정도까지 이제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올해부터는 40%를 돌파하는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이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뻥을 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주 환원율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맞춰 나간다면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과 유럽 사이에 요 어딘가의 밸류에이션이 놓여지겠죠.
근데 은행으로 이 정도면 유럽에 맞춰준다 그러면 한 20% 이상 올라가는 거고 일본에 맞춰준다고 하면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된 자산이죠. 배당도 많이 주는 자산이고 자사주도 상반기에 매년 사서 소각을 해줘요. 근데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괴리를 이제 좁힐 거니까 토탈 리턴이 굉장히 큰 업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업종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주주 환원율을 제일 빨리 40% 돌파할 것은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이 발표된 거에 따르면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유행, 지금 올해부터 진짜 유행이 중요하다. 네. 전 세계 MG를 봐야 된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에스테틱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말씀드렸고, 엔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네,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크루즈 여행에서 해소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게 크루즈 여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엔터사들의 팝업 스토어예요. 엔터사들의 팝업 스토어를 우리가 포항이나 뭐 인천이나 부산에는 없거든요. 항구에는 없죠. 성수동에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죠? 성수동이 성지가 됐어요 이미. 아니면은 홍대. 자, 거기에 와야만 하는 이유는 엔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 여행이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엔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올해 우리나라를 와야만 하는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월드 투어가 스트레이키즈가 이미 시작을 해서 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엔하이픈은 지금 중국 가 있거든요. 일본에 가 있어요. 일본. 근데 일본에서도 이제 언론 보도에서 보면 진짜 일본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정말 네, 그렇죠. 진짜 이게 거의 엑소급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여기 좀 있으면 블랙핑크가 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핑크 끝나면 이제 마침 참고로 이제 블랙핑크 지수 컴백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시동 걸었습니다, 지금. 나 이런 얘기를 이혁준 유튜브에, 사장님한테 제일 네. 먼저 듣는 거예요. 네, 네. 14일 동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14일 동안. 제인이 다 활동하는 걸 봤는데 지수가 여기까지 지수 어딨어?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빠질 때마다 생각이 됐는데, 근데 뭐 지수가 빠질 때. 근데 어쨌든 컴백을 하십니다. 네, 컴백을 하셔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컴백을 하셔서 좀 화이팅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 또 월드 투어를 돌 사이클로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또 이제 하이브와 같은 BTS. 메가톤급 그렇죠. 임팩트들이 나오는 거죠. 완전체. 자, 이런 이벤트가 촘촘히 박혀 있는 엔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올 여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일본의 환율 더 이상 빠질 수 없죠. 우리나라의 환율 금리 인하를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니까 더 낮아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환 때문에 일본으로 갔던 이 관광객들이 일부만 우리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 납치 사건이 발동을 해서 네. 실제 중국 사람들이 태국에 잘 안 가요. 단체 여행이 많이 줄었어요. 자, 그 부분들이 일본에서 20% 뺏어오고 태국에서 20% 뺏어오면 우리나라는 3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관광객이. 그러면 이미 올라가 있는데, 지금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업사이드를 준다? 그러면 신고가예요. 네. 가격으로 치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주들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누가 움직이냐? 제가 그래서 가두 매장 많은 거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할 거는 에스테틱, 대표적으로 그냥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네. 것이고, 엔터에서는 그냥 저는 다 좋을 것 같은데 업종이 다 좋을 것 같은데, 출발은 JYP, 중반부는 YG 엔터, 말미로 갈수록 하이브, 이렇게 말씀을 시기적으로만 나눠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 관광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국내 내수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관광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호텔, 면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뭐 카지노, 이제 제주도 카지노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 기업들은 좋은데, 사실 최근의 관광객들의 트렌드는 또 와서 카지노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냥 문화 상품을 즐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옛날에 카지노가 갔을 때는 이런 제주도 카지노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카지노만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카지노가 컸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카지노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대장주는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엔터나 뷰티, 화장품이라고 안 하고 전 뷰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뷰티 종목들을 주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에서 좀 더 넓어졌네요. 넓어지는. 네,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화장품은 그냥 아무거나 써요. 그냥 피부과 가요. 피부과 가서 그 피부과 가서 한 번 하면 또 조언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요즘에 성형외과랑 같이 돼 있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 피부 시술이 의미가 없다. 돈만 쓰는 거다 하면 바로 성형외과로 이제 조언을 이제 소개를 또 시켜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미용업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시너지 마켓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그래서 피부과 가면 제품이 많아지면 피부 의료기가 많아지면 경쟁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어른들의 생각이고 실제 그 들어가서 보면 시너지 마켓입니다. 그 왜냐면 의사분이 딱 보고 여기는 뭐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서 5개를 포트폴리오 만들어줘요. 네. 주식처럼.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죠. 네, 서로 간에 상호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가격을 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수출을 하기 시작한다. 근데 수출이 안 될까요? K뷰티가? 화장품 보시면 글로벌 MS, 중국 MS 2%만 갔는데도 10배 갔어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근데 이거는 우리가 1등인 분야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네. 그래요. 네, 압도적으로 관리, 좋은 부분인 거죠.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좀 팁 좀 받으려고 하고 이어지는 있고 관리.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만 네. 더 네네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정까지만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네. 어때요? 일정. 일정. 아, 일정이요? 아, 예, 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1월 끝났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2월 네. 이제 캘린더 자료 보시면서 좋아요. 네. 네. 다음 이제 2월 증시는 사실 크게 변동성은 아마 이제 주 초보다는 뒤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증시가 일단 휴장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2월 3일과 2월 4일 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수요일부터 구글이랑 AMD랑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있어요. 야, 네. 팔란티어 실적 발표 우리한테 의미 없어요. 근데 구글 실적 발표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금요일엔 일일까지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오히려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저는 이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 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미국 기업들은 과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쁜 반응처럼 구글에서도 비슷한 나쁜 반응이 나올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의 호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덮어놓고 미국 플랫폼만 사다가 의심이 되면 이제 큰 매니저들 그러면은 중국 플랫폼이나 한국 플랫폼이나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거예요. 누가 AI 대박을 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이 떨어질 때 오히려 네이버가 좋을 수 있다. 네. 네이버 추천하기보다 한국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고용 보고서 그러네요. 중요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부터는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2월 달보다는 3월 달이 더 중요하고 3월 달보다는 4월 달이 더 중요하다. 야, 더 기대하게 만드네. 이유는 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이 어떻게 정부 변할까? 고용을 이제 깎아 먹기 시작한 이후의 데이터들이 네. 앞으로 나올 거라서 2월 5일 날 나오는 여기에서의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금요일. 네, 월요병 치료제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은 보내드리고요. 여기까지. 네.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네. 안 좋은 와중에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안 좋아 보이지 않았고 네, 너무 중간- 감사해요. 중간에 시간이 없는데 일단은 보내드리고요. 네. 저희도 마무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님 우리 광고주님께 죄송한 말씀을 그러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광고를 틀지 못했습니다. 내일 두 번 우리 틀어야 또- 되나? 월요일에 두 번 틀어야 되나? 아니 이혁진 어쨌든. 차장님만 오면 저희가 빠르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네, 시장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2%대.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카오가 오늘 단연 눈에 띕니다. 카카오 음. 7%대, 네이버 5% 후반대 지금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시장 시작 같은데 네. 오늘 또 한 주의 마무리네요. 주말 푹 쉬시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는 쉬는 날 없거든요. 쭉 한번 달려보시죠. 달려보자고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